네, 이런 기막힌 일도 있습니다. 5년 전 서울의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심각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5년이 지난 이제서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까요? 박상용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5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 여중생 2명이 호기심 삼아서 술을 서로 나눠 마신 모양이에요. 네, 둘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걸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본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여중생 휴대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산으로 연락해서 산으로 나오라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네. 만약에 안 나오면은 너희들 술 먹은 거 학교에다가 알리겠다. 그러면 너희들 학교 못 다닌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둘이 술 마신 거를 예. 꼬투리 잡아가지고 학교에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그렇습니다. 한 예,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불러내가지고 다시 또 술을 먹인 겁니다. 아. 그리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또 약점을 또 잡아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또 얘를 불러내는 겁니다. 산속으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피의자들이 성폭행을 할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대상자가 22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2012년에 도봉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조사하는데 어떤 한 피의자가 나 말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이 수사관한테 하니까 이 네. 수사관이 그걸 듣고서 예. 그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성폭행 당했냐 하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얘기를 안 하니까 피해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내사 중지된 상태에서 이 수사관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예. 그 후에 다시 도봉경찰서로 복귀를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대로 복귀를 한 겁니까?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계속. 예, 이게 예. 좋은 수사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도봉서에 왔는데 이 성폭행 수사가 그동안의 강력 사건에서 이 여성청소년과 사건으로 네. 넘어간 겁니다. 여성청소년과 지원해가지고 밝혀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수사 테마라기보다는 사실 이 경찰이 끈질기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설득하고 예, 이런 예, 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예. 2012년에 경찰관이 찾아갔을 때 이 피해자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상당한 쇼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여중생이었는데 이 좀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네. 이 딸의 이 성폭행 사실을 듣고서 완전히 정신적인 그 쇼크를 받았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피해자의 입을 열기 위해서 상담소도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설득한 끝에 금년 3월에 겨우 피해 진술을 받아내고 입을 열게. 예. 그리고 예. 용의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22명을 검거한 것 아, 같습니다. 참 대단한 경찰관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중생들은 지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한 명은 또 학교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가해자 22명, 남성은 지금 군대도 가고 대학교도 다니고 멀쩡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22명 중에 어제 3명 구속되고 1명이 예. 영장 청구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에 군 복무 중인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 예.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가 없고 군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군으로 신병 인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아니 신병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이 지금 가담 정도가 좀 경미한 것으로 해가지고 불구속이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피해자에게 네. 합의하자고 이 가해자의 부모라든가 이 불구속된 사람들이 또 혹시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부모라든가. 이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성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이 형을 낮추려면은 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피해자가 지금 여고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설득시켜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합의서 받아내거든요. 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은 다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불구속된 6명이 문제고요. 문제는 뭐냐면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네. 12명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사회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고 네. 이 사람 12명은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인에서 재판받는 사람하고 예. 군사 재판 받는 사람하고 형량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진술은 있지만 지금 물증이 없어진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데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 지금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 성인 성범죄하고 비교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원래 이제 특수 강간이거든요. 원래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예. 이 범행 당시에 청소년이었다. 네. 예. 그리고 우발적이었다. 네. 또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경하게 처벌됩니다. 아. 2003년도에 네. 제가 참 이런 피해자 이런 주소 하는 건 싫어하지만 밀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44명의 학생들이 그 여고생인 게 예. 무슨 여중생이었어요, 여중생 그때. 성폭행한 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10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합의가 10명이 기소했는데 이 사람들 처분이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 소년부 네. 예,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어떻게 44명이 관여됐는데 물론 이 당시에 법하고 지금 법하고 틀리지만은 네. 기소된 10명이 청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예.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다는 이유로 소년부 재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여론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소년원에 가가지고 보호 관찰 좀 받다가 또 나오는 네. 겁니다. 그러니 네.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제2의 밀양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그런 네.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해자 되는 사람들이 가출 학생들이거나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거든요. 네. 좀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을 좀 구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이 구축돼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예, 예. 네, 이런 말씀 들었고요. 만약에 5년 전에 2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말렸다면 정말 이게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